만당님의 영상이 올라온 지도 반년, 이제 새로운 시즌인 대혼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시즌의 중점은 무엇일까요? 볼리베와 관련 있는 변경점은 탑 퀘스트 보상 변경. 이제 한타에 참여할 시 더 많은 경험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한타를 할 때 이득을 보는 변경점이기에 한타에 중점을 둔 빌드가 좋겠죠. 우리는 그런 빌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뀐 탑 퀘스트와 빌드에 힘입어 더욱더 강력해진 탱 볼리베어. 바로 갑시다. 우선 6개월 전 볼리베어와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스킬의 자잘한 버프와 너프. Q는 기본 피해량이 감소하고 추가 AD 개수의 증가로 딜을 목적으로 하는 스킬이 아니기에 탱 볼리베어 입장에서는 큰 너프는 아닙니다. W는 추가 AD 개수의 버프와 마나 약간 버프. 생각보다 초반 마나를 많이 쓰는 볼베 입장에서는 소소한 이득인 버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는 마찬가지로 마나 약간 버프, 쿨타임 너프입니다. E의 쿨타임은 스킬 레벨을 올려도 같기에 초, 중, 후반 모두 중요한 스킬인 E의 쿨타임 너프는 뼈아프죠. 종합해서 보자면 전체적인 AD 개수의 버프와 마나 버프, E의 쿨타임 너프입니다. AD 개수는 탱 볼베 입장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고, 마나 버프는 초반에 마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소소한 버프. QD는 반토막이 되었으며 이 쿨 너프는 뼈아픈 너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달라진 것 두 번째, 절망의 롤백. 과거 탱 볼리베어의 메인 아이템 중 하나였던 절망이 다시 방어력 중점 아이템을 롤백되며 그때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절망과 조금의 변경점은 있죠. 총 가격과 체력은 그대로, 스킬 가속은 5 증가, 방어력 5 감소, 중간에 잠깐 바뀌었던 마저 삭제로 절망의 힘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절망에 따라 과거의 빌드를 그대로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만당님이 정립한 볼베의 정수, 다이소 볼리베어가 있기 때문이죠. 선템으로 갈 아이템이 부족한 단점과 하위템 구간에서 강하다는 장점을 가진 다이소 볼베와 하위템에 점화석이 포함되어 선템의 가지수를 늘리고 볼리베와 시너지가 좋은 상위템인 절망의 복귀, 이 두 가지를 섞는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전 시즌 만당님의 다이소 볼베를 살펴보죠. 전 시즌 볼베의 방어력 아이템은 얼심이었습니다. 만화를 대량으로 주기에 종말과의 시너지가 났었고 높은 방어력이 주화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다만 단점이 좀 있었죠. 우선 첫 템을 올리기 사실상 불가능했던 겁니다. 전 시즌 다이소 볼베는 하위템 구간에서 강하다는 점과 완성템 시너지에 중점을 맞춘 템틀이었습니다. 완성템을 몰아서 완성하는 것의 이유는 완성템을 따로따로 사용한다는 단점이 부각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소 애매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연운 스택이 완성되지 않은 타이밍에 올릴 템이 애매하다던가 방어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방어력 아이템인 얼심을 먼저 올리지 못한다는 점이죠. 얼심 혼자만으로는 볼베와 궁합이 좋지 못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점화석이 메인인 다이소 볼베의 첫 템으로 매끄럽지 못하기도 합니다. W가 핵심인 탱 볼베의 주요 스탯인 체력도 단일로 챙기지 못하기에 아이템의 강점을 살리기도 힘들었죠. 그렇다면 이 자리를 절망으로 채운다면 어떨까요? 절망의 아이템을 먼저 보자면 갑옷과 루비 수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화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끄럽게 첫 템으로 연결짓기 편하고 효과인 싸울수록 피가 회복된 효과 또한 볼리베어와 궁합이 좋죠. 애초에 과거 탱 볼베 전성기를 이끈 아이템이기에 볼리베어와 어울리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절망의 롤백으로 절망 정령 종말 다이소 볼베를 볼 수 있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볼리베어의 주 빌드 방식이 된 다이소 볼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룬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착취를 들어줍니다. 상황 따라 바꾸는 보조룬은 없습니다. 기동성 좋은 원거리 상대는 기발을 고려해볼만 하죠. 딜이나 포텐셜은 착취보다 약하기에 기동성이 많이 중요한 상대에게만 추천합니다. 스펠은 텔의 유체와 적 조합이 원거리 중점일 경우 유체화 대신 전멸, 추가적으로 상대에 따라 텔을 대신해서 다리우스 상대로는 점화, 일라오이 상대로는 탈진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제 템트리로 넘어가보죠. 시작 아이템은 유지력이 여전히 강력한 방패, 상당히 만만하거나 라인 푸시가 중요한 상대라면 링을 올립니다. 첫 귀환 아이템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점화석을 우선적으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볼베에게 중요한 능력치인 체력과 가속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탱 볼베는 W를 계속 돌려 회복하며 딜을 넣는 게 중요하기에 W의 딜량과 회복량을 늘려주는 체력과 그 W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가속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능력치입니다. 그렇기에 점화석이 중요한 것이죠. 이 빌드의 중심 아이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방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후에 설명할 파수꾼과 두건을 올려줍니다. 그렇게 첫 아이템을 올리고 돈이 남는다면 연운과 쿨감신을 올려주면 됩니다. 연운은 스택을 미리 쌓아 종말을 빨리 완성시키기 위함이고, 쿨감신은 뚜벅이 볼베에게 중요한 이속과 쿨감을 주기 때문에 신발은 쿨감신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올려주고 이후 아이템은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무난한 상황에 솔킬을 닦거나 유리한 상황일 때는 점화석을 하나 더, 상대 AD가 많고 방어력이 중요할 때는 절망의 아이템인 갑옷, 상대 AP가 많고 마저가 중요할 때는 정령의 아이템인 두건을 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AP 대항 아이템인 두건은 체력과 체전이 있어 AP 챔피언의 자잘한 견제를 버틸 수 있지만 AD 대항 아이템인 갑옷은 방어력만 존재해 원거리 AD 챔피언, 즉 평타 위주 원거리 챔을 상대하긴 힘들죠. 그렇다면 평타 위주 챔피언을 상대할 아이템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파수꾼을 올려줍니다. 상대가 평타 위주 챔피언일 때 가히 최강의 아이템이라 할 수 있죠. 잠깐만요. 분명 얼심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좀 바뀌었죠.
방어력 쿨감 아이템이 얼씬 하나뿐이면 과거와 달리 볼리베어와 더 잘 어울리는 아이템 절망의 롤백과 앞에서 말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볼리베어가 올리기에는 힘든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다시 파수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과거에는 얼심의 하이티믹에 올리던 파수꾼과는 달리 현재는 파수꾼 하나로도 충분한 효율이 나오기에 파수꾼을 평소 치감템 올린다는 느낌으로 정말 파수꾼이 필요하다 싶을 때만 올리고 이후 4코어 아이템을 완성시키는 데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3코어 완성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싶을 정도, 즉 상대 상체가 파수꾼이 정말 중요하다거나 상대 조합이 극단적으로 AD로 치우쳐져 있을 때 고려하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살펴보면 점마석을 제외한 아이템들은 보통 상대 라이너에 따라 올려주면 되지만 모두 버틸 때에만 도움이 되고 딜적인 메리트는 없기에 이미 말린 상황이나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아이템을 사고 나면 남는 탱칸은 와드칸을 남겨두거나 방금 말한 아이템들을 필요에 따라 올려줍니다. 그리고 재밌어진 점은 아몰랑 3조 마석이 가능해진 빌드라는 것이죠. 상대가 방어력 또는 마저가 꼭 필요한 상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3조 마석의 체급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에 가능한 빌드입니다. 남는 탱칸을 모두 사용했을 때부터는 보통 게임의 중반부로 도란 방패가 더 이상 유의미한 효율이 나오지 않기에 도란 방패를 팔고 다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템창을 모두 채운 이후 코어가 완성될 때쯤엔 1코어로 종말을 올려줍니다. 아이템 코어에서 올린 연운과 점화석이 아이템으로 첫 완성템으로 올리기 적합하죠. 단 연운 스택이 낮다면 효율이 비교적 별로기에 연운 스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1코어로 절망을 올리고 종말은 스택을 다 쌓아갈 때쯤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2코어와 3코어는 상대의 조합을 보고 특이한 점이 없거나 방어력이 중요하다면 절망, 마저가 중요하다면 정령, 1코어로 절망을 올렸다면 종말을 올립니다. 모두 다 하위템에 점화석이 있어 하위템 구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과 세 가지의 템 모두 서로 시너지가 나기에 가능한 템들이죠. 그렇게 이 3코어가 완성됐다면 이후 템은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최우선 아이템은 벨트입니다. 하위템에 또 점화석이 있으며 체력이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최대 체력 증가 및 체력 회복, 이속, 강인함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볼백에 중요한 W 돌리기를 돕는 능력치들이 가득 있기에 전체적으로 볼베와 잘 맞는 아이템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올려줍니다. 조냐의 모래시계, 상대의 폭딜 타이밍을 대항하거나 상대의 딜을 맞는 걸로는 답이 없을 때 올려줍니다. 난두인 얼씬, 하위템 단계에서 파수꾼을 올렸거나 상대 AD 딜러가 강력하다면 올립니다. 공속이 메인이 상대가 많다면 얼씬, 상대 치명타 딜러, 상대 원딜이 잘 컸을 땐 난두인을 올립니다. 스테락, 불클, 딜이 필요할 때 올려줍니다. 딜템을 방향성으로 잡는다면 스테락, 팀에 잘 큰 AD 딜러가 있을 땐 불클을 올립니다. 단, 이 템들을 올리는 타이밍은 최소 4코어 이후기에 탱템의 효과가 있는 스테락과 달리 딜템에 가까운 불클은 추가적인 이득이 될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스테락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빌드 정리가 끝났군요. 다시 짧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스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체와 텔, 룬은 착취 또는 기발을 둔다. 두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올린다. 기본 틀은 연운, 쿨감신, 3조 마석을 기준으로 하고 방어력과 마저가 필요할 때 아이템 한 개를 방템으로 대체한다. 세 번째, 1코어는 보통 복한 또는 절망을 올리며 연운 스택이 낮을 땐 아이템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간다. 3코어를 최대한 빨리 연결지어 완성하고 4코어 이후 아이템은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올린다.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빌드의 소개는 여기까지며 마지막으로 이 빌드는 만낭님의 빌드를 참고해 만들어진 빌드입니다. 만낭님이 직접 정리한 빌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인왕불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바!